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잡음도 많은 시점 중에서 나름대로 또 방어를 해줬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900포인트, 950포인트 여기가 가장 힘든 저항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기는 도달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왔을 때 한번 크게 맞았고 그 다음 이제 다시 재도전하는 이런 모습은 좋아요. 네, 이게 저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수로 밀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매우 좋고요. 최근 들어서까지 주요 섹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제 여러분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게임주도 이제 반등을 좀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도 이번 주 저번 주에서 많이 움직임을 줬죠. 그래서 얘네 때문에 방어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 얘네 말고 딱히 뭐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게 없잖아요. 삼성전자도 미지근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반도체나 뭐 이쪽으로 좀 밀어주나 싶었는데 아주 일시적이었네요. 그 게임 섹터 말고도 이제 전기차 섹터도 아주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항상 전기차 섹터를 볼 때마다 이게 너무 고평가, 너무 고점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매출이 받쳐줘도요. 바이오에서 보통 10배 가는 주식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거의 단골로 나오죠. 그러니까 바이오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근데 이 산업주 있잖아요. 바이오는 뭐 임상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뭐 거품 만들면서 갈 수 있는데 산업주, 실제로 매출이 반영이 되고 그런 회사들은 보통 10배를 잘 못 갑니다. 네, 실적이 보통 받쳐주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례적으로 전기차 섹터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많이 올랐다. 사실은 뭐 고점이다, 끝물이다 이야기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자리까지 왔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에코프로비엠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LNF랑 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못 간다 그렇게 정의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지금 워낙에 미친 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제가 여러분 덕분에 공부를 더 하는데 이 세력의 역사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거의 150년 가까이 이 주식시장을 다루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일 거예요. 시장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움직이는 거다. 거기서 발견된 본질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얘네는 항상 아슬아슬한 타이밍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 타이밍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모두가 필요로 할 때 그리고 정말 위기 끝까지 몰아내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내밀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항상 이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줄도산이 이제 되게 생겼어요. 1907년도 미국 증시에서 기업들이 너무 과도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제 거품이 발생했고 이제 부도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매도 포지션을 사람들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상환할 돈들을 빌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장이 시작하기 딱 1시간 전에 이 세력들이 여기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부도나지 않도록. 그래서 시장이 방어가 됐다라는 일화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늘 반복해 온다는 거죠. 대신에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회사들을 합병시키고 인수해서 흡수하는 과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MF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 패턴이. 돈을 막 빌려줘서 경제를 부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회수해버리는 거죠. 회수해버리니까 한창 사업하던 기업들은 도산이 내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돈을 빌려줄게 너희를 구제해줄게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지만 실제로 그 돈들이 어때요? 족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권 주주 현황을 봐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잡설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얼마 전에 제가 그런 글을 남겼잖아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 오면 비관론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낙관론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럼 결국 이 시장의 방향성은 뭘로 판단이 되는 거냐? 기업의 실적, 뭐 정말로 좋지 않은 이슈들, 그 결과는 뭘로 판단이 되고 결과가 나오는 거냐? 세력이 돈을 쏘냐 안 쏘냐 이거에 따라 그냥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급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수급은 이미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급을 기다리는 상태고 여기가 고점이죠. 여길 뚫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수급이 필요하죠. 호재는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전기차에 대한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스코 그룹도 괜찮은 호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증시가 반영을 안 해요. 왜요? 수급을 안 싸주니까. 그래서 우린 지금 기다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나마 이번 주에 게임과 바이오 섹터가
힘이 들어왔고 더 이상 밀리지 않아서 방어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또 기가 막히게 증시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여기 삼중바닥을 굉장히 제가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하나, 둘, 셋. 삼중바닥 깨고 이때 애플도 무너졌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가 이때 방어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갭상승을 했어요. 갭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 깼으면 투심이 다 꺾여서 더 이상 밑에 받아줄 데가 없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방어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시장은 세력마음이고 호재나 악재나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거의 뭐 제가 항상 말하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주요 종목에 수급이 언제 들어오나 지금 장에서 그냥 보합 가주는 것도 감사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를 이제 7만 원을 뚫어주면서 이제는 뚫어주면서 8만 원 위까지 올라와 준다고 하면 분위기는 완전 바뀔 거예요. 왜냐면 8만 원까지 올라와 주면 삼성전자가 15% 상승하는 건데 이러면 코스피가 추세 상승 전환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주요 저항들을 일단은 좀 뚫고 여기까지 이제 터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보합장으로 이제 좀 굳혀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강한 투매를 맞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을 그제서야 좀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예상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게임주들이 좀 중심이 코스닥이 돼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쪽이요. 이게 2분기 실적이 어떨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6월 달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많이 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근데 뭐 해운이라든지 그리고 철강이라든지 이쪽이 다 선방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이제 미국 증시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차트가 마냥 이렇게 좀 흘러내리듯이 막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차트입니까? 이런 건 없고요. 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또 반등하는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꼭 뭐 하시라? 매도하시라. 언제까지? 삼전이 8만 원 뚫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잡고 매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때 어떤 식으로 갱신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예, 뭐 아주 약하긴 하지만 공중부양 만들었죠. 갭으로 띄웠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이 갭으로 띄우는 건 누가 가능하다? 세력만이 가능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지점에서 이렇게 띄운 거죠. 이때 뭐 실적이 엄청 받쳐줬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 많이 안 받쳐줬습니다. 근데 실적도 많이 안 받쳐줬는데 그냥 괜찮긴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뭐 퍼포먼스를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왜 저렇게 오를 수 있는가? 세력이 개입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LG전자는 또 어떻고요? 다 차트 비슷하죠? 신고가 만들 때 빵하고 거래량 튀어서 이 거래량은 세력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 거래량 못 만들어요. 네, 이 그림 분명히 세력이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요 정도만 해먹고 나간다? 그게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주말 주식은 잠깐 잊고 주말 날씨도 좋으니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간에 또 특이점이 있으면 제가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